교상적 관법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원리 체계를 알면 그걸 가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게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선종에서 비판할 때는 그거를 마른 지혜,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마른 지혜 간해라고 합니다. 간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짠머리 굴리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절실한 거는 책 아니에요. 아니 여기 책에 있긴 있어. 근데 나 어딘지 내가 못 찾아요 지금. 책에 있어. 내가 그런 거 설명을 해놨거든. 화엄종 아마 설명할 때 했을 거예요. 이 책이 진짜 어렵게 나온 책이에요. 아마 다시 이런 책은 안 나올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은 따라만 오면 되는데, 동아시아가 명상 중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명상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조계종에서 선명상 어쩌고 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선을 해왔고 뭐 선원이 뭐 지금 수자들만 2,000명씩 들어가는데도 뭐가 좀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고 하는 이유는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속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라는 게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남아시아하고 인도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유는 지그들은 얼빙한데 식민지를 겪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거죠. 왜? 저것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가 궁금해서. 그 이제 식민지 지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골 빼려면 걔네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마찰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걔네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 도교사, 그 다음에 조선의 무속, 조선의 풍수, 그 다음에 조선 불교사, 이런 것들이 막 다 되는 것들이 총독부에서 지금 뭐 그런 거 작업 많이 해줬어요. 이능화 씨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들을 마찰하지 않으면서 거슬리지 않으면서 등골을 싹싹 빼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죠. 그게 식민지 지배학이라 그래요. 식민지 지배학.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제일 잘한 게 영국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영국이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러니까 인도를 200년 동안 지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줘도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바로 옆에 나라도 아니잖아.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나 있었겠어. 영국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 인도에 몇 프로나 되겠어. 그런데도 그 사람 가지고 그걸 전체를 움직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나는 참 놀라웠었어. 왜냐면 인도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올해 인도 가는데 인도의 마지막 제국 왕조는 무굴 제국이에요. 그리고 무굴 제국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왜 힌두가 많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은 마지막, 우리나라는 조선이잖아, 왕조 국가는. 그럼 그게 유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유교가 더 많아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교는 있고 유교는 사라졌지. 조선시대 때 도대체 불교가 몇 프로나 됐겠냐고. 10%? 택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5%면, 엄청나게 많이 봐주면 5%입니다.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뭐 북한에 불교 있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원래는 이슬람이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떠올리면 힌두잖아. 힌두.
그게 이제 영국이 또 손을 썼죠. 영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는 영국이 하는 거야. 자, 봐봐. 그냥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 아니, 불교 공부하는 놈이 상식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게 맞고, 공부하는 놈들도 상식이 없어. 그래서 인도가 무굴 제국이고, 무굴 제국이 이슬람이면 이슬람이 주류고 힌두가 비주류여야 돼요. 힌두가 얘네가 주류고 힌두가 밑에 있는 거지. 마치 조선의 불교 있듯이. 그래서 비주류로 힌두교가 있는 거야.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얘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얘네가 뻐등뻐등하지. 쉽게 말해서 세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계속 올려줘. 그리고 얘네를 눌러. 그래서 요거를 비등비등하게 만들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줬다가 이렇게 한번 해줬다가 요 짓을 하면서 다스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영국이 빠지니까 박 터지게 싸우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그때 죽은 게 간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다 인도야. 인도인데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영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조금 충돌은 있었어도 그냥 지그들끼리 살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런데 영국이 이거를 계속 부채질을 해서 한 200년 동안 완전히 결별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계속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일본이 빠지면 독립국이 됩니다.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못 살겠다 그래갖고 힌두교한테 오히려 밀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파키스탄, 이슬람의 천국을 만들어요. 파키스탄이 이슬람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파키스탄이에요. 원래는 이게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근데 미쳤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 지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류는 여기에 있었고 비주류들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쫓겨가는 거야. 그리고 저때 간디가 하나의 인도지, 분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다가 힌두교한테 총 맞아 죽었고, 총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주도가 돼서 여기를 다스리니까 파키스탄 안에서도 여기도 우리도 못 해먹겠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따까리를 이렇게 거리가 도대체 얼마인데 뭔 따까리야. 이래서 독립한 게 방글라데시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불교를 계속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유교를 때려 누르고 그래서 유교가 지금 이렇게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미군정 시대에는 기독교 끌어올리는데도 이게 있어. 적산이라는 게 있어. 적산 들어보셨어요? 적산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재산, 해방이 되면서 국가가 놓고 간 것도 있고 일본 정부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아먹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 사찰들은 대부분 불교 쪽에 넘겨줬고, 그 다음에 일본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일본 정부 재산들은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겼으니까.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이관이 다 됐어. 그때 이제 동사무소하고 교회로 쓰여. 그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들어보셨죠? 그게 대부분 교회로 바뀌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 이민족 지배 시대가 두 번 거치니까 일본이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 번 오니까 그때 주적은 유교였었어요. 걔네 입장에서의 문제거리는 유교였었기 때문에 유교를 계속 해체시켰고, 지금은 완전히 유교가 날아갔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유교를 때리는 게 아니고 불교를 올려가지고 유교의 대항마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열시켜 버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단결해 버리면 아무리 쩌리해도 조선 사람들이 좀 모질러도 단결하면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게다가 3.1운동 때 그걸 한번 또 쓴맛을 한번 봤거든. 아, 얘네가 쉽지 않다라는 걸 봤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획책. 그리고 나서 나가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제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그렇게까지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문제는 안 생겼는데 결국 민족 분단, 이념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구조 체제를 누가 만들었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떠난 뒤에는 시끄러운 조용한 동네가 없어. 영국이 나가면 다 시끄러워져. 그러면 AS 해주냐? 나갔는데 왜? 나갔는데 왜? 아니야, 그게 영국이야. 굉장히 재밌어.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 굉장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희한하게도 불교 공부하는 놈들도 이런 걸 몰라. 조선이 맨 마지막 왕조인데 한국에 왔더니 유교는 없고 불교 문화밖에 없더라.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거든. 왜 그러지?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 우리나라 인도 불교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인도는 힌두야. 왜? 이러면 원래 힌두 아니에요? 원래 힌두 아니에요? 이슬람 마지막 왕조가 이슬람이야. 그러면 그러네요. 바보 씨 진짜. 아유 씨.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왜 그렇지를 조금씩 생각하고 찾아보면 돼. 그리고 그 별로 안 어려워. 요즘은 찾기가 되게 쉬우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놨어. 그리고 상식과 다른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당연히 인도는 힌두. 웃기고 있네. 동남아도 되게 재밌잖아. 동남아가 불교잖아. 프랑스 지배령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약간 프랑스는 그렇게까지 그러면 스리랑카부터 동남아가 전부 프랑스한테 먹혔는데 영국하고 이게 결탁하는 거거든. 인도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면 이게 힘드니까 그 당시는 영국과 맞짱 뜰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제 크고 있는 애고 우리나 중국은 이제 뭐 이렇게 자빠져 있었고 그래갖고 그런 상태고 아니 알잖아. 독일도 좀 뒤에 올라오는 거예요. 독일도 좀 뒤에 이제 비스마르크 나오면서 독일이 힘을 쓰기 시작해. 지금 독일 뭐 이러면 대단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그러지 말고 쪼개자. 그래서 인도는 영국, 그 다음에 스리랑카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그럼 되지 뭐. 넓은데 굳이 우리가 박터지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한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네 종교를 전파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인도도 남쪽에 가면 기독교가 상당히 있어요. 기독교 상당히 있어. 그들의 거점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사실은 그런 게 들어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들은 물리쳤는가? 그리고 그러한 논쟁과 관련해서 기독교와 불교의 논쟁, 파나두라 대논쟁인가, 파두나라 대논쟁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나디오를 가지고 서로 신부하고 승려가 논쟁을 벌려가지고 대박 싸움이 벌어져서 그때 불교가 이김으로써 상황이 반전해. 상황이 반전해. 그 전에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식민지 지배잖아. 걔네는 좀 떨어지는 애들, 원주민들 이렇게 본 거고,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수한 거고 우리는 약간 떨어지는 거고, 우리 전통적인 거 하는 사람은 좀 떨어지는 거고, 일본 거 따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괜찮은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마네 같은 사람이, 한용운 같은 사람이 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니까 일본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조선 승려는 전부 대처시켜야 된다라고
조선 총독부한테 건의서 넣고 다 했었던 그 미친 짓 하고 이랬었어요. 그 세 번이나 총독부한테도 넣고 세 차례 건백서라 그래가지고 그거 조선불교 유신론에도 있어. 지가 얼마나 그게 대표 공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조선불교 유신론에도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을 결혼시키자가 아니고 모두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지금도 현대에도 진각종 이런 데는 결혼을 안 하면 종교인이 못 돼. 결혼을 안 하면 종교인이 못 돼. 몰라, 저기 원불교도 그런 비슷한 걸걸. 정확하지는 않아.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그 시스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그것도 타당한 조직 관리라고 하는 데서는 타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책임지지 않아. 왜? 가죠. 아니야. 대부분 이게 되게 재밌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갑니다. 그 전통 사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불광사. 문제가 터졌는데 책임자 없어. 큰 책임 없어.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야.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걸. 잠실의 불광사. 엄청난 골치 아픈. 당신들 어떻게 보면 이권 싸움이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저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지금 구씨들, LG 구씨 싸움 뭐 이런 거. 거기도 싸움 붙었잖아.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봅시다. 영상과 관련된 얘기, 이원론과 이론론, 그리고 인성론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해 줄게. 맹자를 내성파라고 하고, 맹자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순자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숭예파라고 합니다. 숭예파. 유교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야. 하나는 객관적인 쪽, 하나는 주관적인 쪽. 주관적인 쪽은 이제 신비주의로 흐르기가 쉽고, 객관적인 쪽은 법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 순자 얘기 잠깐만 해줄게요. 나 순자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 순자. 순자 그냥 멋있어서 잠깐만 보여주는 거예요. 52쪽 봐봐. 5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군자는 자기에게 있는 일은 서두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늘에 매여 있는, 쉽게 말해서 하늘이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거는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맹자는 나를 확충해서 하늘과 탁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로써 날로 진보한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하니까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은 자기에게 있는 일은 등지고 하늘에 있는 것만을 원한다. 순자가 볼 때 소인은 맹자입니다.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고 크고 이런 얘기만 하지 주변 일은 못 하는 거야. 아유, 내가 한 자본금 누가 손정이가 나한테 한 1조 원 대주면 내가 엄청나게 할 건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손정이가 너한테 대주겠냐?
이로써 날로 퇴보한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 되게 재밌어. 자, 별이 줄지어 서고 혹 떨어지고, 별이 줄지어 선다는 거는 행성이 이렇게 같이 일렬로 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 그랜드 크로스 이래가지고 탁 하면 이렇게 뭐 십자가 같이 이렇게 행성들이 딱 이렇게 하면 뭐 재앙이 내리고 막 이런 미친 소리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별이 줄지어 서고 나무가 울면, 나무가 이렇게 바람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대. 울면 국인이 모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한다. 뭐 이게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천재지변이 내리는 거 아니냐? 묻는다. 이는 무슨 이유인가? 순자가 대답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는 천지의 이변이며 음양의 조화이니 사물 가운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엄청 합리적이잖아. 2300년 전 사람이 이 정도 합리성을 취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 때는 귀신을 상설로 믿고 있던 시절인데, 이것을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괜찮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미개한 거야. 괴이하다, 야 특이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 좋아하는 그 구절이에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말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기우제를 지내도 않아도 비는 오는 것과 같다. 와,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여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대단한 거다. 내가 일상 얘기하잖아.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그 해결책을 구하여 기원하고, 하늘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며 점을 쳐본 후에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구함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다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정사를 위해서 문식, 문화로 꾸미는 거다. 사람들이 비가 안 와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리더는 기우제를 지내주는 거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식과 얼식이 일어나면 기다리면 돼.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해. 지금 막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줘.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줘.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면 영험한 줄 알아, 얘네는. 하지만 그 원리가 아니야. 그 원리는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멋있는 거야. 하지 마라가 아니야. 이게 굉장히 고등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군자는 이런 일들을 문식, 문화로 삼지만 백성들은 신의 일로 여긴다. 신기한 일로, 신묘한 일, 어떤 귀신의 일, 이런 걸로 여긴다. 지금도 이런 거야. 문식으로 삼으면 길하지만 신의 일로 여기면 흉하다. 제사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니까. 순자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정도 지능이 나올 수 있는지 쉽지 않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2300년 전, 2400년 전에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순종하여 칭송하는 것이 천명을 제어하여 이용하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만약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하늘이 대단하다, 위대한 하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한 하늘을 제어해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대단하다. 이 사람 관점이 계속 내려갈 수 있었으면 동아시아가 과학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맹자식이 주류가 되면서 수양을 하지. 수양을 하지. 퇴계 같은 놈이 진짜 쩔이거든. 도산서원에 앉아서 애나 가르치지. 자꾸 관여를 해요, 정사에. 그 밑에서. 그럼 왕 입장에서는 미친다. 왕 입장에서는 쥐가 나와서 하든가. 저도 그런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절에서도 보면 혹시 뭐 뒤에서 잔소리를 해요. 지가 나와서 하든가. 지가 나와서 하든가. 지는 안 나와. 지는 안 나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귀찮기도 싫고 고고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지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돼. 이런 경우들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든가를 시전합니다. 아니야, 진짜야. 남이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옆에서 씹어. 근데 그러면 네가 할 거냐? 아니, 네가 알아서 딴 사람을 세우래. 이런 그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 이런 순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런 걸 내가 어렸을 때 딱 읽었을 때는 그런가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행동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맹자보다 그래서 순자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멋있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 뭘 밀려나? 순자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어. 순자가 뭐 100% 이겨. 순자가 100% 이겨. 맹자는 게임도 안 돼요. 맹자 순자한테 두드려 맞고 한 1000년 정도 머리 박고 있었어요. 순자한테 두드려 맞고. 근데 순자의 단점은 너무 얘를 외적인 걸 강조하면 그 다음에 뭐로 흐르냐면 얘가 강조되면 법이에요. 법이 된다고. 법치주의가 돼버린다고. 그렇게 된 사람에서 순자 제자가 두 사람이 나와. 순자 제자에서 두 사람이 나와. 그게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나라 진시황제의 최고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같은 식의 사람이에요. 이사예요, 이사. 그래서 진나라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법치국가지만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법리에 맞는 것이 정의냐? 그리고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요. 현실의 변화를 법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측해서 법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저기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키스방, 귓밥 파는 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면 질비해. 그게 아니야. 뭐 이상한 퇴폐 아니야. 키스방은 키스만 한다. 귓밥 하는 데는 귓밥만 파줘. 그래서 법으로 걸 수가 없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성매매 이러면 거는데 우리는 키스만 한다니까. 그러면 키스 금지법을 만들어야 돼. 정부에서 만들잖아. 그러면은 쪽쪽방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안 된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법이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법은 현실을 직자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에? 아니, 법으로 제재할 수가 법령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걸려고 해도 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하는 사이에 뭐 입법한다더라 그러면 얘는 바꾸면 돼. 그냥 귓밥만 봐준다니까. 왜? 아유 뭐 귀만 팔겠어. 코도 파고 나중에는 치석도 파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법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시대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유교의 내성파들이에요. 인정으로 그건 커버를 해서 유도리 있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딱 그렇게 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고 해도 살인사건이라도 어떤 때는 들어봤을 때 야 그거 죽어도 마땅한 놈이구만 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를 기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내성파죠. 그리고 그게 작동을 해요. 가족주의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가족주의, 유교의 가족주의 안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밀려나게 돼요. 언제 밀려나느냐? 불교 때문에 밀려납니다. 불교 때문에 밀려납니다. 얘네가 주류야. 맹자를 쥐잡듯이 잡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비십이자라고, 여기 내가 어디 찾아놨을 거야. 비십이자라고 12명의 선생 같지 않은 것들이라는 순자 안에 책 편이 있어. 거기에 맹자 자사가 들어가. 맹자 선생이 자사야. 자사는 공자 손자야. 에라이씨에 다 까버려. 그래서 그쪽이 초토화됩니다. 순자가 힘쓸 때는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게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맹자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막 걸어놓으면 순자는 다시 이렇게 맹자를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교예요. 불교에서 불성사상 어쩌고 하면서 하니까 불교의 대항마가 유교 안에서 찾아보니까 맹자밖에 없대. 맹자는 원래 종교적이고 약간 신비적인 사람이거든, 읽어보면. 그래서 맹자가 주장도 강하고 이게 또라이 수행을 하고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라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에 의지해서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드물고, 왜 그런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보통은 지가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켜버려. 그런 또라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실제로는 뻥커입니다.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지는 뭔가를 본 거야. 무당처럼.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깨달은 사람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줬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도에 가면 실제로 불상도 우리처럼 항마촉진을 하고 있는 불상보다 설법인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 설법인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나에게 뭘 해줄 건데, 설법을 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줄 건데가 그들의 요청 구조야. 우리는 그 깨달음 자체를 존중해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깨달음은 당신 겁니다. 하이닉스가 대박이 났어. 엔비디아가 대박이 났어. 어쩌라고. 나는 주식을 안 샀어. 네가 대박 나기 전에 사라고 하든가. 샀어! 이러면 어휴 씨. 갚이죠.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순자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훨씬 대단해. 그래서 당나라 말이 가야, 당나라 말대가 가야 맹자가 떡상하면서, 불교 때문에 떡상하면서 순자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당대 순자가 맹자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거든. 그때는 순자한테 아작이 났습니다. 맹자가 진짜 맹자파 완전히 절단 났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인성도 별로 안 좋아. 그 원래 자기 체험 중시하는 사람들이 인성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체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안에 말할 때 확실성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 내가 전에 얘기해줬잖아. 요번에도 중국 그 숭양서원 가서 뭔 얘기해줬냐면, 맹자 보고 맹자 마누라가 쫓겨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데, 맹자가 이렇게 우리처럼 떠드는 사람이니까, 선생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배중탕 얘기가 그때 나온다니까. 배중탕. 배 이렇게 해가지고 목 아프면 도라지 배,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하거든.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해갖고 안에 파가지고 이렇게 중탕하는 게 있어. 그걸 먹으면 좀 나아. 몰라, 우리 할머니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좀 봤었어요. 그 배중탕이 있어. 그거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쫓겨나. 이혼사유입니다. 이혼사유. 승질 더럽지. 아니 이혼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뭘 잡아야지.
그래서 누가 주석을 그렇게 썼다니까. 맹자 마누라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맹자 마누라가 안타깝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쫓아내버리면 맹자 마누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야씨 중탕 잘못했다고, 청소 잘못했다고, 이거 다 이혼이야. 그럼 혼자 살아야지. 자 보자. 인성론 얘기 잠깐 해줄게. 인성론이라고도 하고 심성 99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인성론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심성론이라고 썼어. 인성론이라고 썼더니 누가 저한테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을까? 인성론이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인성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본성, 본질이라는 뜻이고 인성. 그리고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마음의 본질.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인성이라고 썼더니 인성 교육과 관련된 인성이 아니야. 사실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하고 이제 의미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심성으로 바꾼 거예요. 심성론, 인성론은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맹자 순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장 불성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인간의 본질은 선할까? 어때? 악할까? 애기들 어때? 애기들 착한가? 이타고 얘기하면 동심설, 애기 같은 마음, 동자의 마음. 그렇게 돌아가야 된대. 미친놈. 그러면 세상 혼란스러워진다. 애기 안 키워봤구나 너. 바보.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자지심이라 그래. 적자지심. 붉은 자식. 애를 갓난아기를 적자라고 불러. 옛날에는 이걸 적자. 빨갛대. 애 나보면 빨갛대. 빨간 건 좋은 거고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약간 그냥 하얀색으로 있으면 피부가 검어집니다. 저렇게 가람양보살인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빨간 애가 빨갛게 나왔으면 하얘져. 피부가 약간 양이은 같이 돼. 약간 순두부가 같이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선하냐? 선해? 악한가? 응? 그냥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백지설이라고도 하거든. 백지설. 흰 종이 위에 이걸 이렇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냐로 가는 거야. 그 경험론자 존 로크가 그런 주장을 펼쳤거든. 영국의 경험론자 존 로크가 그런 주장을 펴. 답을 알아 나는. 난 답 알아. 난 답 알아. 본질이 선이면 이거 굉장히 깨기 쉽습니다. 본질이 선이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선이어야 돼. 우리가 다 에브리바디 착하게 다 살아야 돼. 기독교에도 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신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긴다. 그리고 여성은 신이 제대로 만든 게 아니고, 자 봐봐.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신이 입김을 넣었어. 그래서 이 남자는 대단한 거고 여자는 요거를 노르라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재활용해서 그걸로 세포 증식을 해서
이불을 만들었어. 그래서 얘는 좀 띨빵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신의 속성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 여기는 입김이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 얘가 뱀한테 유혹되는 거예요. 얘는 유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형당할 때도, 마녀사냥 화형당할 때도 여자가 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요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신 앞에 나설 수 없어. 그래서 미사포를 쓰고 천주교에서는 가는 거야. 여자는 얼굴을 디밀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미사포 쓰는 문화가 결혼식까지 와서 면사포 쓰는 문화가 된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성당에서 하고 주례가 신부요. 그래서 면사포를 쓰는 거야. 거기까지 문화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면사포 씌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차별도 아니고 무슨 면사포를 쓰냐. 까뒤집고 가라. 아니, 진짜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수녀는 성직자가 아니야. 미사 집전을 못해. 수녀는. 왜? 제대로 된 아니라니까. 얘는 부품으로 이렇게 한 거라니까. 부품이야. 천주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녀에 대한 예우가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수녀는 지집에서 돈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안 줘. 임금도 제대로 안 줘. 약간 노비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다. 진짜다. 신부는 정년퇴직을 하고 그다음 연금까지 나와. 그렇게 다 돼 있고, 이제 위치가 더 높은 사람은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밑에 사람까지도 둘 정도의 돈이 나와. 근데 수녀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 논리가 가능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본질이 선이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면 본질이 악이면, 그러면 노력해도 선이 안 되잖아. 노력한다고 선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째득이 얘기한 것 같은 게, 그 로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맹자 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고자라고. 좀 시원해 보이죠? 고자라고. 맹자, 순자, 고자. 고씨야, 고씨.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냥 고씨야, 고씨 선생님. 그래서 고자야. 고씨 선생.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해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맹자도 더럽게 웃긴다. 맹자도 그냥 처음 성씨에 붙여봐. 김자, 이자 뭐 이러는데 맹자가 사실은 좀 많이 웃긴다니까. 그런데 익숙해서 우리가 웃기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고자는 들으면 잘 안 들어봤다가 들으니까 웃긴 거야. 맹자도 되게 웃겨. 이거 봐봐. 본질이 선이다. 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야. 본질이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마치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끼듯이. 예. 맞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했어. 구름이 끼듯이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고 잘 처리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본래 성인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맹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성악설은 없어요. 다 성선설밖에 없어. 성선설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울이 옆면이야. 이 거울이 옆면이야. 자, 모니터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모니터는 원래 밝어. 뒤에서 백라이트를 쏘기 때문에. 맞지? 근데 여기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나 덮었어. 그러면 어두워졌지. 본질에서 보면 이게 덮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밝음이 사라져? 안 사라지지.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맹자예요. 순자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 현상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닦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자가 성악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은 없어요. 악마인데 뭐.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성선설이야. 성선설이야. 본질에서 볼 거냐, 현상에서 볼 거냐의 차이야. 그래서 순자는 교육을 강조해. 이것을 털어내는 교육을 강조해. 맹자는 아내 거를 잘 발현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교육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순자식의 교육론을 받은 거야. 줘 맞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교육 받은 게 그게 순자식 교육론이야. 그걸 깎아가는 거야. 근성이 안 좋구만 이러면 줘 패가지고 깎아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잘 안 깎이면 더 세게 깎으면 돼. 그게 이제 순자식. 맹자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식 교육론하고 똑같아요. 애 기죽이지 말고 안에 있는 게 잘 발현되도록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왜 애를 좁혀? 이미 다 안에 어느 정도 이상 갖추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맹자하고 순자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그리고 불교에 나중에 불성 사상이 들어오면서 맹자를 지지하기 시작해. 불성 사상은 내가 지금 가리워져 있지만 완전한 것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할 건데? 있는 줄 좋지 않아? 아니 어떻게 하냐고. 증명을 어떻게 할 거야? 변증을 어떻게 할 거야? 원래는 이게 좀 길게 얘기하면 좀 쉽기는 한데, 원래는 불성이라는 건 없고 열애장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될 사람이 있고 수행을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 될 놈은 돼. 이렇게. 근데 안 되는 놈 입장에서는 빈정이 상하지.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안 되는데 네가 윤회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를 해준 거야.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안 되는 거하고 언젠가는 돼, 말장난 같지? 아닙니다. 이게 신분제 사회에서 인도 바라문교를 보면 브라흐마는 브라흐마나로 윤회한다. 그 다음에 수드라는 수드라로 윤회한다. 이게 교차될 수 없어요. 근데 불교는 요거를 이렇게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도 다 깨달음을 얻어. 그게 언젠가는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열애장이라 그래. 열애가 숨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저거는 미래 가능성인 거예요. 미래 가능성.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미래 가능성이긴 한데, 요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완전성이거든요. 완전성은 미래에 존재하더라도 현재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야. 여기 싹이 씨앗이 있어. 씨앗 속에 이게 소나무 씨앗이야. 그래서 소나무가 있어. 이건 미래 가능성이거든. 근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가능성만 있는 거지 꼭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 왜? 이거는 현상적인 거고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완전한 거란 말이야. 완전한 거면 지금도 있어야 돼. 지금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돼. 불성은 지금 갖추고 있는 거야. 맹자의 성선하고 똑같아. 그래서 불성이 움직이면서 맹자가 다시 재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불교 교리적으로 무하설하고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이 논점은, 이 불성의 논점은 열반경에서 나와. 내가 작년에 쓴 그 열반경의 그 논점이 나와.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가봅시다. 불성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하고 달린 건데, 이게 무하설하고 충돌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큰 문제를 제기를 안 했어. 그런데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가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별로 없이 해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불성이 본마음, 본성이 불성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견성의 그 성이 견불성이야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붙다.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성이잖아. 불성으로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나한테 있는데 이건 완전성이거든. 열애장은 미래 완전성이야. 미래 완전성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현재 존재해야 돼. 그리고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지금 가능성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덮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완전성이 있다는 것만 자각하면 그대로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그게 육조 해능이 얘기한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네 마음에 네가 주인공이 되면 그 자체로서 너는 네 붓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해능 스님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야. 해능 스님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한 명이 옵니다. 인류를 거의 끝장낼 뻔한 사고가 하나 터지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에서 절단이 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200년 전에 있었던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거의 전 인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거에는 진짜 화목했었던 가족주의 같은 이상세계가 있었어도 생각을 했어. 근데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뭐가 됐냐면, 그런 건 개구라야 라는 게, 과거 이상설이 사라져.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 쪽에 있을 것 같아. 그게 마르크스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성선이나 선한 거나 불성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입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물이었어. 그래서 다윈이 그 지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 진짜 웃기는 얘긴데,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딸은 아빠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는 관점에서 악하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만 있더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욕망만 있더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진화론 체계에서 선한 놈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이 선 50%, 악 50%, 악 50%, 이럴 수도 있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바다가 짠 이유는 육지하고 바다가 처음에는 염도가 비슷했어. 그런데 비가 오고 그게 소금을 자꾸 쓸어서 내려가는 거지. 바다로 뭉치는 거지. 그리고 증발할 때는 소금을 못 끌고 오고, 또 민물에서 흙으로 흐르면서 또 소금을 끌어가고, 그래서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짙어진 거거든. 똑같아. 선 50, 악 50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위기가 닥치면 얍삽한 놈이 살아요. 전쟁이 터졌어. 의롭고 앞에 나가서 당당한 놈이 사는 게 아니고 짱 박히고 뒤통수 까는 놈이 산다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현생 인류는 다 이런 놈이에요. 다 악이라니까. 그래서 이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프로이드가. 너희들은 욕망만 있는 거야. 너희들의 본질에는. 그리고 그것을 문명으로서 조절하고 있는 거야. 조절하고 있는 거야. 동물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만 절단 나는 거 아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폭발해요. 진화론이 되면 청정한 건 없어. 청정한 건 없어가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마
해능 때는 이런 논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이 또 달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인간이 취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도 우리는 옛날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상당수가 이런 식 사고예요. 그냥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청정한 거고 너에게 원래 완전한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게 사실은 진화론이 나오면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진화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수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면 거의 필수로 이거랑 맞서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화론이야. 그렇지 않아? 진화론은 잘못됐어요. 야, 얼마나 미개해 보이냐. 얼마나 미개해 보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성이란 완성된 거고 그 완전이란 별도로 내가 바뀌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불완전 그 자체를 완전이라고 개념 규정을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같은 사고를 해버리면 여기서 감정은 불성이 완전성일 때는 감정은 부정돼요. 왜? 저기는 균질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이데아와 같은 균질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론을 수용을 해가지고 불완전 자체를 완전으로 규정하면 감정은 긍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감정 긍정론자예요. 이거 철학사에도 있어. 인욕 긍정론이라고 합니다. 인욕 긍정. 인간의 욕망을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그리고 이게 중국 철학에서는 가능해. 사실은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요거 가능해. 이거를 안 닫아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옛날 사람들이 요거를 고정 개념으로 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조 도일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작용적으로 봐. 약간의 열려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빼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은 긍정돼. 감정을 긍정한다는 게 모순 자체를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감정이 없이 평온하다. 그럴 거면 그게 재밌겠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쓸한 거지. 그게 과연 깨달음으로서 맞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감정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현실 긍정으로 넘어가요. 현실의 모순 그 자체를 긍정해 버리면 그것을 탈피하고 새로 바꿔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은 쥐어지지 않는 게 이상이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 줘요. 못 줘. 그래서 이 감정 긍정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커. 그리고 이거는 꼭 진화론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마음을 동아시아에 두 가지 마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어. 이게 이제 마음인데 심인데 이 안에 성도 있고 정도 있는 거예요. 정은 감정이고 얘는 이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요거를 나눠 가지고 이 이성적인 걸로 이 감정적인 거를 쫙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통제하는 게 성인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해. 왜? 감정과 이성이 우리 안에 둘 다 있는데 실제로 그 본질은 감정이에요. 우리는 동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성이 아니고 실제로는 감정이 본질이야. 그러면 이성은 어디서 나왔냐?
이성은 인간은 호랑이처럼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돼. 그 안에서는 룰을 만들어야 돼. 룰을 만들어야 돼. 거기서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감정 위에 덧붙여진 가치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리를 찾는 거. 안정성이면 이성이고,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냐? 아니, 흘러가면서 계속 변화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주 안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가 온도나 습도가 적절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은 우주가 의도한 거냐? 기독교식으로 뭐 신이 뭘 만들면서 의도한 거냐? 개뿔이 그런 게 뭐가 있겠어. 그냥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진짜 바위가 무진장 큰 게 레이저로 잘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 이제 외계인이 잘랐냐? 뭐 끊임없이 말들이 나오는 거야. 조사에 의하면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조사에 의하면 우연히 자연적으로 지구가 넓다 보니까 그런 놈도 하나 있대. 풍화작용 과정에서 칼로 자른 것 같은 풍화작용도 나타난대. 뭐 그렇대 과학자들이 그렇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무슨 뭐 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둥 뭐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별로 뭐 쌉소리들이 많아. 이것은 의도한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긴 거냐? 얻어 걸린 거다. 이게 이 본질이에요. 얻어 걸린 거라면 뭘 기대하냐?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을 즐겨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로 넘어가. 그래서 인욕긍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런 얘기 썼을 거야. 대진 얘기를 썼거든. 대진. 인의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먹고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이성적인 거고,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야. 본성이야. 본질이야. 나는 성인보다 하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따르겠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당시에 욕 태박하지 뭐. 근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불성이나 안 그러면 성선을 볼 거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불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이것을 감정을 포함하는 전체,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체적인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양명학 선종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은 통체적인 거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자꾸 나누려고 하면 이거는 분열이야. 그리고 이걸로 통일해서 이게 없어지면, 감정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우울증 아니야? 그거 우울증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뭐 이렇게 옆에서 뭐 송곳으로 쑤셨는데도 뭐 피는 안 해? 이게 도인이냐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지족선사와 황진이 이야기, 그리고 서경덕 이야기. 서경덕한테 그렇게 안기니까 서경덕이 나는 식은 재화 같아서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도 구라였을 거예요. 왜냐면 마누라랑 자식이 다 있어. 자식도 많아. 서경덕도 첩도 두고. 그래서 뭐 안 되기는 뭘 안 돼. 뭐 잘 된 거요. 그래서 그런데 전등록에 보면 파자분함이라는 게 있어. 파자분함.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오대산 얘기입니다. 오대산 밑에 노파가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니다. 그 오대산에 안 살았는가 보다.
아 그거는 점저저막 간파하는 얘기인 것 같아. 파자분함은 어떤 거냐면 어떤 노보살이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스님을 후원을 했어요. 한 스님을 후원을 하고 그 절도 지어줬어. 절도 지어줬어. 그렇게 해서 하고 몰라 노파 아닌 것 같아. 그냥 노파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인가 뭐 후원하고 나중에 그 스님한테 자기 딸이 있었대. 그래서 딸을 가서 옷을 벗고 네가 좀 안겨봐라. 그래서 안겼더니 그때 그 스님이 한 말이 서경도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불 꺼진 재화 같아서 네가 이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쓸모없는 놈을 후원했구나. 상태 안 좋은 놈을 후원했구나. 그래서 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노파 딸인데 젊은 애인 걸로 봐서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입니다. 이 노파라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인간은 감정을 넘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챙긴다는 뜻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감정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감정이 나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늘상 얘기할 때 뭐냐면 감정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승화시켜 가야 된다.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새로운 역동적인 계속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깨달은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벌써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심을 대하는 문제예요. 마음 안에 성과 정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통째로 볼 거냐. 그래서 양명학과 선에서는 이걸 통째로 보고 주자학에서는 이거를 분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관점은 통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쓰는 거지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느냐를 어떻게 변증할 수 있냐면 성리학 같으면 성리학이나 주자학 같은 관점은 진화론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관점들 있잖아요. 요거는 진화론하고 충돌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만족할까? 그 노파는 어떻게 해야 만족했을까? 자기 딸이랑 결혼하기를 원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줬었어. 월정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승려가 길을 가는데 개울을 만났고 개울 옆에 여자가 서 있더라. 여자가 서 있더라. 여자가 옷을 다 걷고 가자니 좀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안아서 건너주면 좋겠다. 잠깐만. 그랬더니 좀 나이 많은 스님은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젊은 스님은 낼람 안았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 예? 재밌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내려주고 헤어지고 끝났어. 사건은 끝났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산 옆에 있는 스님이, 같이 가는 스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를 시전한 거지. 그랬더니 그 젊은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개울을 건넌 뒤에 여자를 내려놨는데 너는 지금도 안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즉자적으로 쓰는 게 마음인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 짓는 것이 마음이 아니다. 동아시아 선불교에서는 사실은 저걸 더 높은 경지로 봤어요. 그래서 계율적인 것들로 해서 엄격하다기보다도 활달자제한 걸 봤어. 활달자제한 걸로. 그래서 이런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두면, 이건 불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정리를 좀 해둘 수 있으면 해두는 게 좋아. 불성이 뭔가 실체적인 거고, 그것을 안에서 뭐 화두를 들어서 그걸 뭐 개발해낸다는 운동, 깨어나게 한다는 운동,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것이 본질적으로 완성된 거면 그것은 개발시키고 격발시키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태양이 뜨면 산 꼭대기가 먼저 밝고 산이 먼저 밝고 계곡은 느리게 밝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딱 출세를 하셔서 화엄경 같은 걸 설하시고 그 다음에 쩌리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설하셨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딱 들어봐도 논리모순이 있죠. 이거는 불완전한 현상계의 태양이니 그렇고, 완전한 태양이 있다면 이것은 동시성입니다. 이건 다 동시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불성이 완전하다면 갇혀 있을 수가 없어. 불성을 장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불성을 장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성이 불완전하거나 불성보다 더 센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불성보다 더 센 무엇이 있으면 그거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이걸로는 이길 수 없어. 경기 끝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지금 나타난다면 지구는 바로 항복입니다. 이유는 뭐냐? 한 놈이라도 그 우주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우주 안에는 외계인이 없거든, 생명체가 없거든. 그 밖에서 한 놈이라도 왔을 정도면 과학기술로 게임이 안 됩니다. 걔 하나를 우리 80억이 상대를 못합니다. 그 정도 격차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없어. 똑같아. 불성을 가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극복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러니까 완벽한 거라면 우주는 완벽이 돼야 돼. 우주는 완벽이 돼야 돼. 그런데 우주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러면 불완전을 완전으로 놓으면 되지. 불완전을 완전으로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싹 끝나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 동아시아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175쪽.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 동아시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175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9페이지 봐봐. 175가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 명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해줘요. 특징을. 신통과 죽음의 극복, 현실 긍정과 변화의 수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현실을 부정으로 보고 또 다른 이상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설하는 게 아니고 현실 자체를 긍정해 버리면 이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삶은 변화야. 고정된 게 아니고 그냥 변화야. 그 변화를 타는 게, 그리고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 그 자체를 수용해 버리면 별도의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 아닌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수용과 유심주의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신통은 없어요. 동아시아에 신통은 없어요. 신통은 없어. 동아시아에는 신통이 없어. 그 다음에 2번 봐봐. 수행무용론.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리다. 도노는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 전환인 거지 수행을 하는 거 아니야. 수행을 하는 게 아니야. 선동설 지동설을 수행하는 게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길을 수행해서 아는 게 아니야. 몇 번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쭉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그게 인지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돼 있던 거를 재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게 수용무용론이야. 선선우교라는 건 뭐냐면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뒤에 배운다야. 배운 뒤에 넓혀서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본래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행은 할 필요가 없어. 수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를 쩌리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다르냐? 다르다니까. 일반인과 다르다니까. 그게 산에 올라간 놈하고 산에 안 올라갔다 온 놈하고의 차이야. 위치 차이로만 보면 똑같아. 관점이 환기된 사람과 관점이 환기되지 않은 사람. 천동설을 믿는 아마존의 눈물에 나올 것 같은 애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아. 해가 뜨고 지고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야. 다른 걸 보냐? 천동설 믿는 놈을 천동설하고 지동설 쪽하고 다른 걸 보냐? 아니 다 똑같은 걸 봐.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달라. 그리고 인류는 다 천동설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놈들도 다 천동설이었어. 이 지동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물론 지동설을 이해한 거는 200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쪽이 비주류여 가지고 게임이 안 됐던 거야. 히랍에서부터 벌써 지동설 얘기가 나오거든. 히랍 철학에서부터. 근데 그때는 뭔 개소리에 밀린 거지. 뭔 씨, 넌 눈깔 없냐? 여기에 한 방에 간 거다.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지동설을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눈깔 없냐? 뭐가 도냐? 끝. 설명을 막 하면 씨 바보 이래버리면 끝이야. 신기하지? 신기하.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야. 본래 완성을 넘어서는 게 전체 완성이에요. 전체 완성은 이 우주 자체가 완성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고등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유심주의. 이게 모든 개별자들이 다 완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모든 판단은 미학적인 거예요. 미학적인 거 뭐냐면 지 판단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야. 다 개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판단은 지 판단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 모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화의 철학과 실존. 인간 실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이따 쬐끔 해줄까 싶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앞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애석하게도 내가 만약에 코로나 전처럼 좀 한가했으면 이게 한 150페이지 이상 늘어났을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고 뒤에 어디까지 하고 싶었냐면 한국적인 특징. 이건 지금 중국이거든 사실. 한국적인 색깔이 또 달라요. 되게 재밌지 않아? 우리가 한국 옆에 있었고 한국에게 책봉을 받았고 조선 왕들은 전부 다 중국에게 다 이렇게 책봉 받은 거예요. 중국의 똘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노란 옷 한번 입어본 적이 없어. 우리 임금들은 다 빨간 옷 입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맞박을 밀고 있을 때 우리는 상투를 틀었다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걔네 걸 그냥 갖다 쓰기가 편한 거거든. 한 번도 제대로 안 썼어. 비스무리하게는 하는데 계속 우리 게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방식에서도 중국놈하고는 다른 우리만의 특징이 존재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싹 뽑아주려고 했으나 요즘 사는 게 힘든 관계로 야 그거를 다 정리를 사실은 했어. 그게 지공 나온과 관련된 그 특수성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자빠져봐. 자빠져보자. 자, 배에다가 핫팩 붙였어.
아니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철학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얘기. 자, 미간에 집중을 하고 빛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정도 몇 번 했으면 빛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빛이 잡혔는데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렇게 아메바 같이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퍼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몇 번만 해도 이거 된다니까. 사실은 합숙하고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하면 내가 보기에는 거진다 되는데. 자, 의식을 집중해서 미간에 딱 놓고 바다를 거꾸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든지 하얀 점만 하나 찍고 그대로 밑으로 고요하게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은 떠야 돼.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으면 자꾸 뒤집어져. 눈을 뜨라는 얘기는 눈꺼풀만 덮어놓지 보는 건 앞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미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집중이 잘 안 되면 맞박을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몸을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몸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주고 자세를 편안하게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편하지 않으면 어떤 자세로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움직여야 돼요.
혹시 우리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가 어떻다거나 하는 말을 하실 분들 있으셔? 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는 게 중요한 거. 사는 게 중요한 거. 예. 다 살았는데 안 끊어지니까 문제지. 응, 응. 날숨의 의지를 부여해서 더 이렇게 길고 낮게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내보낼 수 있게 그 돌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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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숨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지는, 끌어내리는 가지는 거예요. 내쉬면서 길게 이렇게 내쉬는. 그냥 뭐 편한 거는 그냥 그래요. 편하면 뭐가 보여. 그리고 영상 이렇게 까맣게 하면 뭐 영상이 나올 건데 영상이 그냥 빛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까맣게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형체가 나옵니다. 형체. 뭐 사람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강력한 게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단순한 게 나올 때도 있고 복잡한 게 나올 때도 있고 영상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영상이 돌아갈 때도 있어. 근데 여기 미간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좁쌀 같은 맑은 사리가 나옵니다. 예. 그 단전호흡하고 이러면 진주 같은 약간 큰 거 나와요. 탁탁한 거, 특특한 거. 특특한 거. 머리로 하는 게 훨씬 고급이에요. 단전호흡하고 이런 놈들 그 쩌리들입니다. 그런 거 쓸모없는 소리예요. 예, 다 쓸모없는 소리예요. 머리가 메인인 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뇌 수술하면 가는 거고, 뭐 배 수술하면 아픈 거고, 맞잖아요. 예, 그거는 뭐 옛날에 그 미개할 때 생각이에요. 미개할 때 생각. 배로 뭘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미개할 때. 동아시아 사람들의 좀 떨어지는 생각. 그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전체 비율로 보면 배가 중심이지. 배가 중심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옛날에 목이 잘려 죽으면 목만 있는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목 없는 귀신이 나온다. 이게 동아시아적 설정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센터라고 보지 않고 센터는 머리가 아니라고 봤던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다 뭐 경기가 끝났어. 그거는 뭐 배하고 머리하고의 비중 차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 봐봐. 배 이렇게 만져봐. 물렁물렁하지? 물렁물렁하지? 머리 만져봐. 딱딱하지? 이거는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보호돼야 될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물렁물렁한 이유는 쑤셔도 안 죽어. 뭔 얘기인지 알아? 칼침을 맞았어. 아파.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씌웁니다. 가슴 봐봐. 가슴에는 약간 이게 하나 있지? 여기는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딱딱하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제일 단단한 거를 여기다 보호막을 씌워 놓은 거고, 이거는 충격이나 그 다음에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보호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화한 거고, 그리고 얘는 온도에도 약해요. 그래서 위에다가 털을 씌워 놓은 거야. 털까지 하나 더 씌워 놓은 거야. 배에 털 났어요? 배에 털 났어? 배에 털 나면 털도 중요한 겁니다. 왜 온몸에 털이 밀리면서 머리에만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진화 과정에서 왜 머리만 남겼을까? 아마 생각이 안 틀리면 다 밀렸다가 머리만 났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침팬지에서 진화했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런 쪽에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 종은 언젠가 바다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진화 과정에서 인어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밀리는 거야. 우리는 털이 밀리고 걔네는 털이 있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털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연에서 산다라고 생각해봐. 야, 그거 옷이 그냥 옷 한 벌을 그냥 갖고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됐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더 좋은 거야. 우리 눈에 자꾸 보니까 저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때 물고기처럼 한번 밀렸다가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왜? 이게 있어야 이게 온도로부터 보호돼. 온도는 추우면, 그래서 동아시아는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은 직모로 해서 이게 붙게 돼 있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덥기 때문에 스프링 같이 해가지고 에어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기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형태만 봐도 어디가 중요한 건지 바로 보여. 배가 중요했으면 배에 갑옷 하나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쑤셔도 칼침을 맞았어. 내가 장동건이야. 그래서 친구한테 칼침을 맞았어. 배는 한번 쑤셔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여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걸 하나를 갈비를 놨죠. 지금 여기는 뚫리면 끝입니다. 뚫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알아. 어렵게 생각할 거.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돼.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 자라는 부품이고, 얘는 잘 안 자라. 그래서 처음에 날 때부터 얘가 크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작게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몸을 갖추는 게 유리해요. 동물처럼 그냥 태어나서 뭐 한 30분 안에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거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유리함을 포기했어. 왜?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바람에 얘가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몇 년은 있어야 애가 약간 제정신을 차린다고. 그 전에는 무조건 보호 상태를 취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손해를 본 거야. 그리고 그건 자연에서는 무지하게 취약한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산짐승이나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애를 데리고 있어. 야, 그거 부모도 취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뭐 토끼나 뭐 아니면 새가 이렇게 뱀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에는 버려요. 지키지만 마지막엔 버린다고. 근데 어미 입장만 보면 없으면 편하지. 근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그걸 뭘 말해 못하겠어.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거는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걔네들이 착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단전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미친 생각이에요. 단전은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불성 사상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불성이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찌리한 단순한 놈들이 생각을 한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배가 센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가 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창자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창자를 씻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나와.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 있는데, 불도진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인가 창자를 꺼내서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쫙 꺼내서 씻어. 그게 천재라는 뜻이야. 다시 넣는데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암 같은 거 걸리면 잘라냈잖아요. 근데 기억력에 전혀 인지 그게 없지. 그 얘기는 뭐냐, 창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일본에서 할복할 때 배를 가르는 거예요. 이걸 치는 게 아니야. 배야 배. 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게 문화적 전통이 있는 거고, 불상에도 복장, 배에다가 넣는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머리장이 아니고 복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어. 그 차이들이 있고,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지금은 뭐 이렇게 엉겨볼 정도의 상황이 아니야. 배가 센터 아닙니까? 미친놈이고요. 그거는 그냥 옛날 문화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방끈 짧은 놈들이 언제나 문제예요. 가방끈 짧은 놈이 불성을, 이거는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체적 개념으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몸 안에 어디 있지? 그거는 센터에 있겠지? 그러면 배지? 배 중에서 어디지? 단전이 여기. 그래서 단전호흡이 나오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거 사기야, 사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되는 척 하는 거야. 그 대신에 배를 잘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런 거는 있어. 그리고 배 나온다. 내가 단전호흡해서 배 나왔다니까. 단전호흡해서 배 나왔어. 배 나와. 왜냐면 배를 계속 내미는 걸, 이거를 계속 의도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배 나와. 단전호흡함. 그래서 신선이나 도사 그림에 보면 전부 대가리가 벗겨져 있고 배가 나와 있는 게 기본 상태라니까. 머리가 벗겨졌다는 건 양기가 충만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털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나오고 배는 단전호흡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리띠를 어디에 매냐면 배 밑에다가 매요. 굉장히 낮게 이렇게.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온 걸, 배가 나와서라기보다 그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단전이라는 개념은, 내단 하단전이라는 개념은 불성 들어와서 그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서 저 얼찌리한 것들이 착각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착각인데 뭐가 됩니까? 그럼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뭐 됩니까? 착각이라도 계속 하잖아. 소가 쥐밟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가 쥐밟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많은 시간을 뒀고 많은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특별한 특이점이 발생하지 못하면 그것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과학과 유사과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거는 사실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이라고, 확률. 자, 과학은 어떠한 거를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학은 100%가 아닙니다. 한 80% 정도는 그런 결과값이 나와야 돼. 유사과학은 80%가 안 나와요. 80%가 안 나와. 한 뭐 쉽게 말해서 한 40에서 60, 뭐 아니면 한 70 이 정도 나오면 이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유사과학보다도 떨어지는 게 단전호흡 같은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침이나 뜸이나 부항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세계 사람들은 하지 않겠느냐? 왜 동아시아에서만 하고 있겠나? 미국이나 유럽 놈들은 바보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선원 스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등서 중에 속등록, 보등록, 광등록, 전등록, 그 다음에 뭐 그런 시리즈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기니까 30권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축약해서 하는 게 벽암록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벽암록을 좀 많이 봐. 벽암록 아니면 무문관을 본다고. 그런 거를 보거든. 좀 이렇게 압축된 거.
긴 거는 보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다 이렇게 모아놨어. 엑기스만. 어떻게 보면 올스타 플레이어는 거기 다 있는 거야. 화두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대단한 책인데 그걸 미국 놈은 모른대. 참 안타깝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칸트나 헤겔을 우리에게 번역하라고 말한 독일 놈은 없다. 하지만 칸트나 헤겔은 수십 종이 번역되어 있다. 왜? 우리가 번역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놈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를 한번 생각해봐라. 모른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번역한다. 스스로 번역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좋은 뭐 글이 있으면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들 다 마찬가지야. 그 번역서 내서 돈 버느냐? 못 벌어요. 못 벌어. 번역서 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왜 하느냐? 자기가 좋은 거를 남에게 알리고 싶고 리트윗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명감이지. 내가 이걸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근데 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작동하지 않느냐? 그들이 볼 때는 그닥이죠. 그닥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위대한데 그들이 쩌리래서 그러느냐? 아니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건 그들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에 되게 재밌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게 한국 불교 문헌,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뭐 이런 것들을 영역화하는 작업이 있어.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영역해줘. 영어로 다 번역해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번역해 준다고 읽는 게 아니다. 보고 싶으면 번역을 안 해줘도, 읽을 거리가 있다면 번역을 안 해줘도 그들이 가지고 가서 번역하는 거고, 읽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번역을 해줘도 보지 않는다. 마치 인터넷에 지금 새로운 자료들, 그 다음에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도 우리는 보고 싶은 몇 가지를 보지 한글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친놈은 없다. 그런데 너네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거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이데커 얘기도 해줬어. 하이데커는 영어를 굉장히 좀 미개한 문자라고 보고, 독일의 하이데커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지금 미국이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미국 놈들을 잡종 뭐 아주 어쩌리하게 봤어.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철학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 저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내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 번역됐죠. 다 번역됐죠. 왜? 거리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번역해 준다고 읽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 늘상 얘기해. 우리 꽤 대단한데. 네가 그것만 알아서 그래. 네가 그것만 알아서 그래. 대단했으면 주류가 돼 있다. 주류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침이나 뜸이나 이런 게 그렇게 대단했으면 외국에서 한다.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기계로 만들어내는 거 뭐 그런 게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의료 같은 거는요, 막말로 얘기해서 돈 되는 사업이에요. 아파봐라. 지출이 아까운가. 빨리 그냥 돈이 들더라도 빨리 나섰으면 좋겠지. 그게 의료예요. 그런 게 노다지 거리가 하나 있어. 야, 그거 돈 갖다 붓죠.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적게 들어도 몇백억이고 많게 들면 몇천억이 들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돈을 들이는 사람이 왜 이쪽에는 돈을 안 들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왜 이런 쪽에는 돈을 안 들일까? 그들이 검토하기에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울산 분들도 그 이상한 그 야리안 한의원에 가서 넘어져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 저는 그거 사실은 전혀 안 믿어. 우리도 잘 나가는 A급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믿지 않아. 그들이 검토를 안 해봤다고 생각하지 마. 검토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있으면. 왜? 돈이 있는 거면 검토는 무조건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검토 안 된 거는 진짜 남극 북극의 저 밑에 있는 일부, 아마존의 일부 외에는 거의 다 검토됐다고 보시면 돼요. 돈에 눈이 빨개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보람만 가진 거면 안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치미 유효타를 칠 수만 있으면 대박이야. 왜 그들은 안 할까를 한 번만 생각해. 침은 그나마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뜸 이런 거 쉽잖아. 야 그거 엉가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어? 부항 그게 뭐 기술이냐? 막말로 얘기해서 사열 야씨 몇 번 뚫려가지고 부항 땡기면 되지.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느냐? 아니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부적도 효과 있다. 점도 효과 있고. 부적도 효과 그 점도 효과 있어.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경맥 이런 거 있잖아. 경락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기경팔매 플라시보 효과라고 봅니다. 그들은 플라시보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사기죠. 사기죠. 그래서 다 검토해 볼 필요 없어. 왜 돈 되는데 돈 있는 놈들이 안 할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에 위고비 나왔을 때 저는 위고비가 이미 검토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일론 머스크나 미국에 잘 나가는 놈이 맞았대잖아. 그거는 저 코로나 백신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저그들이 맞는 데잖아.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거진 없음이라는 게 이미 끝난 거야. 코로나 백신은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약간 마루타였지. 그래서 부작용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거고 팔자지 뭐. 뭘 어떻게 하겠어. 끝까지 안 맞은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다 맞아봐야 경험해봐야 아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위험한 걸 맞았겠냐? 맞았겠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지. 자, 마치고 저녁에